마지막 선물. 정동원의 소품북 2권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공개된다. 그냥 굿즈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얇은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 은근히 반짝이는 금박 제목, 그리고 표지 한쪽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찍힌 날짜. 팬들은 사진을 확대했다가 멈춰섰다. 날짜 아래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마지막 선물. 그 말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댓글창은 폭발했다. 무슨 마지막이야? 설마 활동 중단? 이거 장난 아니지? 정동원의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굿즈. 소품북 2권. 누구나 귀여운 소장품 모음집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 선물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팬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정동원은 늘 마지막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 소품북 2권. 공개 순간부터 이상했다. 처음 티저가 뜬 건 밤 11시 47분. 보통이면 낮 시간대에 올라올 홍보가 유난히 늦었다. 더 이상했던 건 이미지 구성이다. 밝은 색감 대신 회색에 가까운 톤, 스튜디오 조명도 따뜻함보다 차가움이 강조됐다. 표지 위에는 작은 소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낡은 열쇠고리, 작은 리본, 접힌 종이학, 그리고 얇은 검은 끈. 누군가가 말했다. 저 끈, 무대에서 쓰는 이니어 케이블 묶음끈 아니야? 또 다른 팬이 맞받아쳤다. 아니, 저건 군번줄 끈처럼 보이는데? 단 한 장의 이미지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팬들은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그러다 누가 한 장을 캡처해 원형을 표시했다. 그 검은 끈 옆 종이학 아래에 자그마한 문장이 숨어 있었다. 문을 닫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 그날부터 소품북 2권은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무언가의 예고장이 됐다. 2. 배송 당일. 봉인 스티커가 이상하게 뜯겨 있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배송이 시작됐다. 팬들은 언박싱 라이브를 켰다. 박스는 흔히 보던 갈색이었지만 테이프 위에 붙어있는 봉인 스티커가 특이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딱 한 줄. 열기 전에 숨을 고르세요. 장난처럼 보였지만 문장 끝에 마침표가 유난히 단단했다. 팬들은 웃으며 뜯다가 어느 순간 웃음을 멈췄다. 스티커가 뜯기면서 안쪽에서 두 번째 작은 봉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봉투를 마지막에 열라고 적혀 있었다. 왜 굳이 마지막에? 이거 연출이 너무 과해. 혹시 몰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한 팬이 소품북을 펼쳤는데 처음 몇 장은 평범했다. 무대에서 사용했던 소품 사진과 짧은 코멘트, 귀여운 손글씨,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 그런데 37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사진이 없었다. 대신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가 한 줄만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나만의 이야기. 그리고 페이지 아래쪽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페이지는 조용한 곳에서 읽어주세요. 3. 숨겨진 메시지의 구조. 평범함과 낯섦이 번갈아 등장한다. 소품북 2권은 이상하게 구성돼 있었다. 밝고 귀여운 페이지 다음에 갑자기 차갑고 낯선 페이지가 들어온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어떤 페이지에는 팬들에게 보내는 응원 문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늘 괜찮을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은 날도 있었어. 단어 선택이 너무 솔직했다. 정동원의 공식 메시지에서 보기 힘든 문장. 팬들은 숨을 삼켰다. 혹시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 52페이지. 책 중간에 끼워진 얇은 트레이싱지가 등장했다. 투명한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추자 그 안쪽에 지도처럼 보이는 선이 드러났다. 누군가가 외쳤다. 이거 좌표 아니야? 아니, 이건 스케줄 동선 같은데? 더 확대해보니 좌표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늘 같은 길일까? 팬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감성 문구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알아차렸다. 이 문장들, 페이지 배치, 숫자들, 마치 퍼즐처럼 연결돼 있었다. 4. 결정적 단서,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시간이 적혀 있다. 가장 소름 끼친 건 61페이지. 보통은 페이지 번호만 있어야 하는 하단에 시간이 적혀 있었다. 23시 18분, 2시 5분, 4시 11분. 팬들이 스크린샷을 모아보니 그 시간들은 그냥 랜덤이 아니었다. 어떤 팬이 계산했다. 3시간이 서로 이어지면 정확히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패턴이 나왔다. 23시 18분, 은 내가. 2시 5분, 는 지키고 싶은 것. 4시 11분, 은 단 하나.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드디어 문장이 완성됐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단 하나는 너희의 마음이야. 그 순간 채팅창은 눈물 이모지로 뒤덮였다. 감동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이런 메시지는 보통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5. 마지막에 열라던 봉투.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 그때였다. 팬들이 마지막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카드 한 장과 접혀있는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카드 앞면에는 정동원의 손글씨로 보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 왜 미안해? 카드 뒷면에는 QR코드가 있었다. 팬들이 스캔하자 비공개 영상 링크가 떴다. 영상은 시작부터 조용했다. 무대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다. 작은 방, 책상 위 스탠드 조명. 정동원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여러분, 이 영상은 사실 공개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 말과 함께 화면 아래 자막이 떴다. 소품북 2권, 숨겨진 메시지의 마지막 조각. 팬들은 손을 떨었다. 정동원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 너무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해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다. 근데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팬들은 멍해졌다. 시작이라고? 6. 반전. 마지막 선물은 정동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남긴 말이었다. 영상 후반. 정동원은 책 한 권을 들어보였다. 소품북 2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노트였다.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다. 대신 작은 스티커 하나. 미래의 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사실 한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늘 괜찮은 척을 했거든요. 팬들은 숨을 멈췄다. 정동원의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래서 돌려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닿게. 그 순간 팬들이 깨달았다. 소품북 2권은 팬 선물이면서 동시에 정동원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혹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 그러나 정동원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카드 속 접힌 종이를 펼쳐 읽었다. 내가 말 못한 것들이 많아. 그래도 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문을 닫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팬들은 소름이 돋았다. 책 속 첫 티저에 있던 문장, 문을 닫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여기서 다시 등장했다. 즉, 모든 퍼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